마이누가 마이클 캐릭의 신임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 3선에서 주전은 아마 높은 확률로 우가르테 카세미르보단 마이누가 우선순위가 될 걸로도 보입니다. 아마 마이누가 한 자리를 무조건 차지할 거고 3선 투볼란치 중에 나머지 한 자리를 우가르테 카세미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발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마이누 관련해서 아모림 시절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날 수도 있다, 나폴리 임대, 이런 것들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맨더비 이후에 그리고 마이클 캐릭이 부임한 이후에 뜬 소식이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마이누 맨유 잔류 확실하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맨더비 이후에 마이누가 선발 출전을 한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잠시만, 80만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한 달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통신지원금 80만원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게 챙겨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화하신 다음에 견적만 받아보셔도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와,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 다른 데서 더 준다고 해도 차액 150%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되고요.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555-5159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마이누, 마이클 캐릭 감독의 신임과 함께 맨유 잔류 계획이 있고 확실하게 강한 신뢰를 캐릭에게 받았다고 하죠. 실제로 마이클 캐릭이 맨더비를 하기 이전에, 맨더비 경기 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캐릭, 저는 마이누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홀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누는 조금 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전방 라인에 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선수. 실제로 마이누가 23-24 시즌 그때 해상같이 등장했을 때, 그때도 뒤에선 카세미르가 받쳐주고 카세미르보다 0.5칸 정도 전진한 위치에서 미들블록에서 압박 많고 상대 수비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서 마이누가 실제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이클 캐릭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맨더비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마이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렇게 인터뷰로도 마이누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외에도 마이누에게 따로 말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쓸 거다, 널 주축으로 쓸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맨더비에서도 바로 선발 기용했고, 그 큰 경기에서 마이누를 선발로 기용했고, 마이누는 그저 뛰고 싶고 발전하고 싶으며 아모림 아래에서 유기당했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발전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아모림 아래에서 확실하게 유기를 당했던 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이 320분입니다. 320분 리그 출전 시간이. 지금 리그 경기가 22경기가 치러졌는데도 318분, 심지어 여기 318분 중에 90분은 마이클 캐릭이 기용했던 그 정도 출전 시간이고, 이거 90분 빼면 220분이에요. 아모림 아래에서 대충 200분 정도 리그에서 출전했다는 거. 출전 시간 실제로 보면 리그 시작 때부터 아무리 부상이 조금씩 있었다고 해도 벌리전 45분, 맨더비 28분, 첼시 3분, 24분, 13분, 5분, 20분, 0분, 32분, 1분, 뭐 0분, 12분, 29분, 16분 난리 났죠 그냥.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훈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모림이 이 정도로 안 쓰는 거지?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이 정도로 아모림에게는 유기를 당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누가 이적을 계속해서 요청했던 건데, 캐릭이 맨더비에서 마이누 선발 출전 시켜주고 확실하게 신임 마이누에게 보여주고 하면 마이누도 이적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그래서 지금 잔류 확실하게 땅땅땅 찍어버린 것도 있고, 그의 계약 상황 앞으로 몇 달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곧 논의할 것. 사실 마이누도 계약 기간이 27년까지예요. 근데 거기에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 시즌 끝나면 2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거겠죠. 근데 이것도 단순 찌라시로 뭐 마이누가 주급 3억을 요구한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기보단 약간의 찌라시성 그런 소식인데, 근데 마이누가 만약에 몇 달간 재계약 관련해서 지지부진하다, 만약에 무슨 주급 2억 이상을 요구한다, 마이누가 그런다면, 그러면 다음 시즌 정도 마이누 쓰고 다다음 시즌엔 팔아야겠죠. 왜냐면 28년까지 계약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누가 캐릭 아래에서 열심히 뛰면서 또 좋은 프로식 보여주고 하면 또 재계약 좀 스무스하게 성사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 시즌에서 다음 시즌 이 정도쯤에 재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도 딱 1.5억이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주급 기준으로 아마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정도 받거든요. 아마드가 한 10만 파운드 조금 이상 2억 정도 받으니까 마이누는 한 1.5억 그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5 플러스 1년 계약에 1.5억 딱 그 정도로 재계약을 완료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마이누가 실제로 로마노가 기사에서처럼 말한 것처럼 그저 뛰고 싶고 발전하고 싶으며 이런 게 사실이라면 프로의식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중인 거고, 그러면 딱 그 정도 선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비 마이누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잔류 거피셜 이야기가 나왔을 뿐더러 이번 맨더비에서도 저는 되게 큰 임팩트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게 느낀 것뿐만 아니라 마이클 캐릭도 이에 대해서 칭찬을 했죠. 코비 마이누 기용은 사실 일종의 계산된 도박. 마이누는 카세미로 옆에서 매우 잘했다. 리산마 맥과이어와 함께 탄탄한 기반 잘 다졌고, 코비 경험 쌓을 수 있었고, 맨더비라는 경기의 느낌 알아갈 수 있었고, 코비 마이누 기용은 일종의 계산된 도박. 마이누가 경기의 압박감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걸어본 도박. 확실하게 경기 압박감 잘 풀어냈죠. 그리고 또 마이클 캐릭이 실제로 경기 이후에 마이누 선수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캐릭이 얼마나 마이누에 대해서 신임을 내비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 또 이제 썰리발 소식으로도 마이클 캐릭 이번 주 마이누에게 얼마나 너가 재능 있는 선수인지 내부적으로 직접 전하면서도 마이누 너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밝혔고, 훈련 중에 몇 차례 마이누 따로 불러세워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마이누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이클 캐릭이 확실히 마이누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거에 근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클 캐릭이 마이누 잘 챙겨주고 맨더비에서 매우 좋았다고 언급했던 이런 인터뷰뿐만 아니라 통계도 이를 뒷받침해주기도 하죠. 스카이스포츠 이번 시즌 맨유 선수들 오프 더블 활동량 순위 중에 맨시티전 코비 마이누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맨유 선수들 쫙 줄 세워놨을 때 경기별로 오프 더블 활동량 어느 정도 되나 딱딱딱딱딱 줄 세웠을 때 맨더비에서 마이누가 1위. 해당 지표가 매우 고무적인 수치죠. 원래 기존에 마이누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수비력 그리고 활동량, 이 두 가지가 매우 치명적인 마이누의 단점이었잖아요. 특히 3선으로 마이누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2.5선에서 3선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비력하고 활동량 관련해서 비판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마이누 어린 선수고 05년생이잖아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죠. 맨더비에서 볼이 없을 때 오프더블 활동량 7.9km. 그래서 진짜 마이누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나 싶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의 문제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모리 마레에서는 원래 이렇게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아모리 마레에서는 설렁설렁 뛰고 그런 느낌을 심지어 저도 받았었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선수인 걸 보여줬죠. 또 활동량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선수였다는 거,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좋은 활동량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3선에서 그래도 꽤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죠. 이 활동량 관련해서도 확실히 느꼈던 게 공격 가담한 이후에 맨유가 역습이든 카운터어택이든 아니면 볼 캐리 해가지고 미들블록 쪽 넘어가는 상황이든 뭐든 그렇게 마이누가 약간 전진해 있다가 맨유가 턴오버 발생시켰을 때 그때 이제 수비 가담 한다고 진짜 뒤지게 스프린트 쳐서 뛰어가는 모습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아는 마이누인가 싶었어 진짜. 수비 가담 그러면서 빡세게 해주고, 경기장 전 지역에서 마이누가 계속 위치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우측 아래 히트맵 보면 마이누 히트맵이거든요. 보시면 공격 지역뿐만 아니라 미들블록 그리고 후반까지 그냥 경기장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내비쳤다는 걸 알 수 있죠. 수비 가담도 실제로 빡세게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의 활동량 앞으로 일관성 있게 레귤러하게 계속해서 보여줘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일관성인데 결국 축구 선수든 감독이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클 캐릭도 맨더비에서 좋았던 경기력 이거를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스날전 그리고 그 이후 경기들 쫙쫙쫙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일관성이 있게, 마이누도 지금 이렇게 좋았던 활동량 본인이 이 정도의 에너지 레벨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이누의 단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활동량하고 나머지 하나가 수비력이었잖아요. 수비력 관련해서도 이번 맨더비에서 코비 마이누의 맨더비 스탯맨 데이브가 나열한 통계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태클 시도 3회, 태클 성공 2회,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2회. 과거 마이누랑 비교하면 수비 가담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꽤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비적인 능력치도 점차점차 성장시키면서 올린다면 제가 너무 많은 걸 마이누에게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마이누가 만약에 활동량 채워지고 수비력까지 채워진다면 나머지 하나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순가? 근데 이 나머지 하나까지 요구하자면 패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 마이누가 어쨌건 좀 리치가 긴 패스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종종 롱패스 뿐만 아니라 뭐 반대 전환
부분, 그리고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로빙 패스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약점이라면 약점? 굳이 찝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채워진다면 지금 활동량 괜찮은 거 확실히 보여줬고, 수비력, 랜더비에 이렇게 한 거 보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패스 관련된 것까지 채워진다면 와, 저는 진짜 꽉 찬 육각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더볼 관련된 능력들, 발밑의 유려함이라든지 그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오는 드리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패스할 수 있는 각까지 벌려놓는 그런 퍼스트 터치들, 확실히 그런 부분들에서 재능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노력으로 된다기보다 훈련으로 된다기보다 재능의 영역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발밑 관련된 부분들. 근데 마이누는 이미 그런 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와, 앞으로의 3선 중에 한 자리, 맨유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하나 더. 새로운 기회에 매우 행복한 코비 마이누, 갑자기 언해피에서 일주일 만에 해피해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해피킨 모드로 해피해피 하고 있는데, 마이누 본인이 중요 선수로 느끼며 맨유에서 출전 기회에 행복하며 남을 마이누. 로마노발 소식으로 이 정도까지 뜬 거면 아마 마이클 캐릭이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마이누 너 무조건 주전 이렇게 못 박아놨을 가능성이 크죠. 캐릭이 부임하고 실질적인 영향 이미 맨유에 있는 선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비 마이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후배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은 리그 20경기 중에 단 한 번도 마이누 선발 출전이 없었지만 캐릭 맨유에 와가지고 맨더비에서, 다른 경기도 아니고 맨더비에서 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고, 이는 마이누에 대한 완전한 신뢰. 마이누 이 기회에서 매우 행복해하고 해피해피, 그리고 본인 중요한 선수, 임포턴트 플레이어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해당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죠. 애초에 마이누 원래 아모림이 있을 때도 맨유 완전 떠날 생각 추호도 한 적 없고, 애초에 맨유 떠나길 고려했던 게 단순 임대, 나폴리로의 단순 6개월 임대를 노렸던 거지, 완전히적 맨유에서 할 생각 아예 없었고, 완전히적 계획 전혀 없었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아직 마이누 재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맨유에서 마이누 뛸 기회 얻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고 있고, 로마노 사견으로도 결국 마이누는 클럽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이누가 재계약을 웬만하면 이번 시즌 끝나거나 다음 시즌 이 정도 사이에는 무조건 하겠죠. 하게 된다면.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맨더비처럼 마이클 캐릭 아래에서 확실하게 성장하고 배우고 본인 능력 증명하고 하면서 저는 맨유에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급 2억 미만으로 딱 재계약해가지고, 그래도 맨유 선골 유스고, 안 그래도 지금 맨유 유스 타율이 엄청 좋진 않은데 최근에 마이누가 오랜만에 한번 또 보여주면 좋겠네. 유스에서 쓸만한 선수 나왔다는 걸 좀 오래 뛰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또 제가 항상 마이누 포텐 이야기할 때 그린우드급의 그 정도 포텐이 보인다 이야기 드리기도 하고, 저는 정말 대성할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05년생 나이에 심지어 2년 전에 유로에서 주전이었잖아요. 벨링엄 라이스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주전이었잖아 마이누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본인 포텐 인정받으면서 좋은 성과 달성했던 친구라 저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